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가 하락 전환됐습니다. 4,583선으로 마이너스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전과 다르게 942포인트 선까지 내려옵니다. 지금 미선물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이고요. 삼성전자라든지 여러분 오전부터 많이 보셨던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종목들이 분봉상의 지지라인을 깨면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수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방 쪽으로 그려지네요. 오늘 어떤 기회로 우리는 새겨볼 수 있을까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차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분위기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지수가 빠지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원래는 그래도 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1% 넘게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만 원 지켜주던 것이 어느 순간 13만 8천 원 지켜주다가 지금 13만 7천 원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송태현 차장님께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원래 주말 사이에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반도체 좋다라는 뉴스와 함께 B2가 많이 몰렸다라는 뉴스 또한 있었습니다. 신용장고 최대라고도 저희가 좀 붙여놓기도 했었는데 근데 업황이 꺾였다라는 시그널 그런 뉴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삼성전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 오늘 하락 이용 가능합니까?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관련돼서 수급적인 포인트가 맞춰졌을 때는 급할 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많이 올라왔던 부분도 있었었고 삼전의 실적 발표 그리고 TSMC의 실적 발표 좋게 움직일 수 있었던 많은 메모리 업황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는 약간 슬로우해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이미 채웠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기서부터에 대한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여기서 지금까지 나왔던 업황 좋아짐, 그리고 디램이라든지 낸드 관련돼서 가격의 상승 부분, 이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반영이 됐는데 이 업황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욱더 기대감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격에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욱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맞춰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나올 가능성은 조금은 낮아 보인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하게 내가 공격적으로 시세를 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여기서부터에 대한 매도가 일정 부분 일어나게 되고 한 5% 정도가 눌렸을 때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빠지자마자 내가 지금 기회야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눌릴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로서 들어가시는 것이 지금 구간에서는 보다 더 합리적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트레이딩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너무 급하게 지금이야 라고 기회를 찾기보다는 조금씩 진입 관점은 열어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로써 디데이 잡고 조금씩 분할 매수 열려진 자리인 건가 얘기 나눠볼게요. 이주호 본부장님 지금 5일선은 지키다가 지금 조금 위태위태한 상황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글쎄요. 계속 달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런 구간마다 그 의미를 잘 알고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지금 매크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잠시 쉬었다 가려는 건지 그 자세를 취하는 건지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은 3분의 1 내지는 가용 금액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분할로서 접근하는 대안에 오케이 사인 주세요? 네, 우선은 일봉상 5일선을 살짝 이탈을 했는데 그래도 주봉이랑 월봉상은 아직도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오후장에 밀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파월의장 사법 리스크 이슈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이란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이 좀 차익 매물의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오늘의 이 음봉, 이 하락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따라가시기보다도
조금은 좀 지켜보셨다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진정되고 나서 이 가격대는 안 무너지네를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접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3만 원 구간은 확인을 하고 무너지더라도 그 자리는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고서 그때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물론 내일 갑자기 또 급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좀 달려왔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이 나오거나 이런 쉬어가는 흐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도는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굳이 무리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입 관점을 오늘 급하게 만들어갈 필요는 없다. 다만 13만 원을 지키는가 이 부분이 또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유하실 분들은 절대 팔 이유 또한 없다라는 것이 또 확인이 됐네요. 삼성전자는 챙겨보겠습니다. 잘 지키는지 가격 라인대를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종목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특히 대형주단에서의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메타가 원전 계약 체결을 알렸습니다. 35년까지 6.6기가와트 정도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원전을 볼 때 가장 먼저 볼 수밖에 없는 대표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같이 연동되는 흐름 나타납니다. 물론 현대건설 쪽이 좀 더 큰 수급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자, 시장 분위기가 지금 밀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좀 잘 버티다가 지금 윗꼬리를 살짝 만들어 놓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근데 다시 8만 원, 한 6천 원? 8만 6천 원 라인대에서는 여기서 또 멈출래 하는 경향도 있네요. 지수도 같이 그 구간에서 들어 올리려는 싸움 중입니다. 오늘 뉴스가 나타나고 오늘 시장 반응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대를 더 해봄직했을 텐데 오늘 시장 분위기 더 좋았다면 조금 더 고가권을 노렸을 만한가?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 오히려 한 번 웅덩이를 만들었었던 것처럼 해석이 가능하다면 지금 구간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기회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오늘 장중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아침에 강했다가 다소 그 되돌림이 많은 부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장중에 다시 한 번 더 지수의 강세와 함께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강세도 다시 지속이 되다. 맨 마지막 지금 구간에서 일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어쨌거나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대기 매수세가 장중에 유독 보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장이 조금 더 좋았더라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SMR 관련돼서 주기기에 대한 업체로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벌써 SMR 전용 공장을 착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고객사를 벌써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대형 원전 쪽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체코 드코바니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고 있고 추가로 더욱더 나올 수 있는 원전에 대한 이 가능성도 더욱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이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예전만큼의 탄력도는 보이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원전에 대한 상승이 나왔을 때 빼놓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원전 관련돼서 언제부터인가 현대건설이 보다 더 많은 부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원전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주가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타자로서 사실상 기간이 조금 더 편하게 실을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 코스피에서 현대건설이 여기에 선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관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보다 더 집중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관들이 원전 관련돼서 요즘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현대건설을 더욱더 높게 생각을 하고 더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도 물론 움직임이 탄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언더퍼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뭘 선택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확실히 지금 현대건설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를 하시는 게 보다 더 탄탄하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자 반등을 지금 만들어 갈지 그 구간에 놓여 있는데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 그리고 원전을 내가 앞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수급이 또 좋은 현대건설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압축해서 가져가는 전략까지 긍정의 의견 들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조 본부장님께 여쭐게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좁은 박스를 만들고 나서 돌파시키는 차트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돌파를 시켰을 때 조금 흥분감도 시장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한 번 터지면 보통 한 10%는 넘게 빵빵 올랐었던 전력이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부터의 방향성을 어떻게 그려가야 할까 싶거든요. 오늘의 이 정도의 거래와 움직임이라면 조금 아쉬워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향은 터졌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다 모아갈 구간이라고 보시는지요? 상방 쪽으로 열렸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윗꼬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5일선 위로 좀 올라오면서 살짝 고개를 들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좀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좀 횡보하다가 다시 좀 시세가 나왔는데 뭐 살짝 아쉽긴 합니다. 다만 9만 원을 완벽하게 돌파 안착하게 되면은 전고점 부근인 9만 7천 원까지도 네.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딱 놓고 봤을 때 현대건설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뭐 원전 주기기부터 시작해서 가스 터빈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보면 결국에는 이 가스 터빈 추가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나 이러한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장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월봉이랑 주봉 보면은 이제 5일선 위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상승만 나왔다면은 조금 눌림을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한번 좀 쉬어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수 관점으로 지금 따라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땐 조방원이 약간 올해 다시 작년에 이어서 1분기에 좀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방원 쪽 수급이 잘 모이고 있죠. 그리고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조선방산 좋습니다. 여기에 원전 대표주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매수로서 지금 충분히 자리 주고 있다로 의견 통일됩니다. 자, 그러면 전력단으로 가볼게요. 원전이 움직인다라는 것, 결국엔 전력에 대한 키워드를 우리가 시장에서 놓치지 못한다라는 건데 꾸준히 달려왔었던 전력주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우린 노려볼 수 있을까요? 효성중공업이요, 좀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늘 고개를 드는 수급이 나타났어요. 이도 어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차트가 비슷하게 응축 구간을 거쳐서 오늘 또 돌파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전력에 있어서는 LS 일렉트릭 뉴스 또한 있었고 이제는 유럽 시장까지 진출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거 맞을까요? 일단은 반도체가 계속 움직임이 좋잖아요. 네. 그 반도체가 좋은 움직임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원전이 될 수도 있고 전력망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전력기기가 조금 더 움직임이 다채롭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관련돼서도 이 지표를 보게 되면은 초고압 변압기 관련돼서 미국과 그리고 전체 관련된 이 수출 지표가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났습니다. 초고압 변압기를 보게 되면 전체는 한 100% 정도 늘어나는 부분을 보였었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600%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 그런 부분이 미국에서에 대한 시장 성장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줬던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신 것처럼 LS 일렉트릭이 유럽에서에 대한 이 수주를 받게 되면서 유럽에서에 대한 성장도 한국
이 변압기 관련돼서 전력기기 관련된 업체들에게 더욱더 한 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부분으로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 대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조금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의문감을 계속 가져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유럽에서에 대한 믹스도 함께 나올 수 있다면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더욱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그럼 우리는 거기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보게 되면은 이 2026년도에 컨센 관련돼서 시장 대비 보수적인 컨센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수적인 컨센을 계속적으로 제시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6년도 성장에 대해서는 약간의 떨어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미국항 관련돼서 40% 넘는 이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더 추가적으로 미국항이 얼마만큼이나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의 성장성이 슬로우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은 다소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건설 부분에 있어서 대선 충전에 대한 부분이 일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숫자가 4분기 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2026년도가 계속적으로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의 북미의 이 비중을 보게 되면은 30%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현대일렉트릭만큼의 수익률이 비중이 더욱더 올라가게 됐을 때에는 결국은 영업이익률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일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현대일렉을 택하니 효성중공업을 택하게 되면서 효성중공업의 탄력도는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우리가 귀결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LXLEC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해외에서에 대한 고객사에 대한 비중을 얼마만큼이나 늘릴 수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생각보다 요즘 해외에 대한 고객 비중을 많은 부분 늘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수주로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결국은 이 3사 중에서 LX일렉과 효성중공업을 택할 테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수 정도 움직임과 그냥 같이 가는 이런 궤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골라보자면 에릴렉과 효중 정도로 챙겨주고 계시네요. 혹시 산일전기 같은 것도 우리 옛날에 탑픽으로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점수 주세요.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포인트 자체가 특화된 이 물품 때문에 더욱더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X일렉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이 고점을 어느 정도 갱신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함께 나와줘야지만 거기서부터에 대한 수급의 확장이 일어나면서 산일전기가 급격하게 따라가는 그림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산일전기를 굳이 지금부터 급격하게 매수로 조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먼저 이 3사에 관련돼서 이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신 이후에 조금 더 내가 전력기기 관련된 섹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 수익 실현한 부분만큼을 산일전기 쪽으로 내려주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로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효성중공업 오늘 나타내고 있는 이 정도 사이즈와 규모가 매수를 부르는지 아니면 더 안전한 매수 기회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구간인 것인지 오늘 어느 정도의 윗꼬리가 아쉬운가요? 아니면 충분히 괜찮은 자리라고 그리시나요? 이조근 부장님? 윗꼬리가 아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괜찮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새해 들어오면서 지금 외국인들의 강력한 수급을 중심으로 계속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일봉상 61일평선도 돌파를 해줬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좀 윗꼬리에 대한 부분인데 뭐 이 정도는 감안할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뭐 200만 원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00만 원대를 계속 지켜준다고 한다면 뭐 250만 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결국에는 이제 실적 시즌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분기 실적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전력기기이기도 하고요. 그 중심에 또 효성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네. 보시면 좋겠고 저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LS 일렉트릭이랑 병행해서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다른 3사에 비해서 지금 힘은 굉장히 강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은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일단 효성중공업이 탄력성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대체제로 LS 일렉트릭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변압기 중에서는 금 쪽이 그래도 분류하자면 금 쪽이가 작년에 LS 일렉트릭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뚫어주고자 하는 한 51, 2만 원대를 계속 트라이하고 있죠. 여기서 뚫어준다면 돌파력까지 계산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까지 압축해서 앞으로의 전력기기도 챙겨보겠습니다. 조선으로 가볼게요. 조방원 얘기 저희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최근의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쥐어줄 때 지금이다라는 기세를 잘 비집고 들어와서 존재감을 또 알리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오션은 해양방산 쪽으로도 최근에 모멘텀이 더 강하게 붙고 있고 또 조선에 대해서 고가선에 대한 수주에 있어서도 하나오션 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지금 궁금한 건 이렇게까지 가는데 지금 이거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신규는 아닌 건지 기회가 없는 건지 아니면 조선주가 충분히 더 사이즈를 잡고 1분기 내내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지금도 예쁜 자리인 것인지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고가는 뚫을 것 같아요. 고가는 뚫을 것 같은데 예. 고가 뚫은 다음부터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조선주들이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2020년도 상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에 대한 주가 퍼포먼스가 더욱더 많은 부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사실상 일부는 이 고가선박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성과가 뭐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실적을 담보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LNG에 대한 관련된 수주 그리고 또 하나는 MRO 관련돼서 얼마만큼이나 수주가 나올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귀결돼야 될 만한 이유 중에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나올지는 조금 미지수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더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생기기는 하겠지만 이 전 고점을 뚫어가면서부터는 약간은 비중을 줄이시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더 내가 편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 이제부터 조선방사는 다시 이 1분기부터 하반기까지 쭉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1분기 때 어느 정도 고가를 많이 쳐주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2분기, 3, 4분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더욱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오션이 이렇게 움직임이 좋아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다른 종목군들도 있을 겁니다.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함께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부품이 엔진이 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엔진 같은 경우에 하나엔진과 HD 현대마린 엔진이 있을 거니까 그 두 가지 업체 정도를 중심으로서 대응을 해주시게 된다면은 조선과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돼서 두 가지를 함께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로 LNG까지에 대한 부분이 요즘 분위기가 상당히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성강밴드라든지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에 태강이 두 자릿수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과연 더 확장이 될지 아닐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에는 그날의 데이 트레이딩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외에서는 오버나이트를 하시면서 가져가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조선주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섹터이고 대신 LNG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날 데이 트레이딩으로서 우리가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의 뷰도 있긴 한데요. 일단 정보 구간에서는 비중 조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또 챙겨보셔야 한다 의견까지 받아봅니다. 자, 하나오션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6거래일 연속 외국인 기관이 같이 담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지난주 금요일 하나오션에 집중됐었는데 오늘도 하나오션 집중하면서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차익이 순매도인데도 하나오션을 계속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로 바라보세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고점 뚫고 가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정고점 돌파 가능성 충분하고요. 오늘 또 하나엔진이 또 신고가 나왔는데 그쵸. 지금 하나그룹주들이 돌아가면서 상승 나오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하나시스템이었고 오늘 또 하나오션이고 그다음에 하나엔진은 소리 소문 없이 네. 2거래일 동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 경신했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 핵잠수함에 대한 기대감과 마스카 프로젝트 그리고 뭐 MRO까지 LNG 운반선 모든 이러한 쪽으로 이어지는 것들의 중심에 서 있어서 이러한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격도가 크고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은 부담은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지금 내가 뭐 살지 모르겠다 하면은 차라리 조선 쪽을 좀 1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하나오션 들어가려니 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대안은 이제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HD 현대마린엔진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오션이나 좀 하나그룹주들이 많이 올라서 들어가기에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대안으로 HD 그룹 쪽에서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럼에도 조금 더 수익을 단기간에 좀 극대화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추격 매수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화가 HD 현대가 다 괜찮다 네. 의견이네요. 종합해 보자면. 왜냐하면 하나오션은 지금 필리조선소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추가적인 조선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HD 그룹 같은 경우는 헌팅턴 잉걸스라는 그죠. 기업이랑 MOU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쪽을 통해서 MRO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너무나 하나오션 쪽으로 또 아니면은 하나그룹주들 쪽으로만 집중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오늘 HD 현대 그룹주들은 좀 쉬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네. 오히려 그쪽이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도 투자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결국에는 모멘텀 자체가 계속해서 더 풍성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화가도 괜찮고 HD 현대가까지도 괜찮다 의견 받아보면서요. 당분간은 계속 플러스 기조로 실적 발표 전까지는 기회가 온다면 쟁취하자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자, 현대그룹주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즘 이 현대가와 한화가의 수급 싸움이 시장에서 굉장해서 뭐 두 종목군 다 갖고 있으면 계좌가 좀 신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 현대차 그룹, 현대글로비스로 보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지분 가치 부각되면서 현대글로비스 다시 움직입니다. 근데 차장님 우리 예전에 그 경영권 승계 얘기했었을 때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탑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 최근 시장에서도 이게 지금 읽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분 구조, 그러니까 로보틱스 사업부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 그러니까요. 현대차 그룹주는 그냥 패키지로 사도 괜찮은 건가 봐요? 고민되나요? 고민되네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계속 시장에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보게 되면은 현대그룹에 관련돼서 로봇으로에 대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일단은 통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매출이 사실 2028년도가 넘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시장은 일단은 그 관련돼서 모멘텀을 끌어와서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보게 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돼서도 신규적으로 상장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실상 관련된 상속세를 지불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모두 다 생각을 했을 때 과연 현대글로비스가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렇게 클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과열이 되어 있고 그 과열되는
종목들 중심에 있어서 현대차 그룹 자체가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못 나왔었다. 요 근래 이러한 이 성장의 모멘텀을 달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관련돼서 기대감이 함께 그냥 이 관련된 종목군들을 ETF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결국은 지금 이것이 진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코스피 자체가 4천에서 5천으로 가는 사이에 이 결국은 수급이라는 것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유입될 수 있을 법한 지금의 논리를 갖고 있는 섹터나 종목군들은 어떤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종목군들이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나중에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주가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대한 이야기일 테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확실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펀더먼털적인 요소, 지분 관계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는 차후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그 패시브성 자금까지 같이 고려했을 때 플러스 좀 여력 볼 수 있다. 근데 좀 그 차트를 보면 그 대체거래소까지 같이 보면 무빙이 과격하게 느껴져요. 계속 꼬리를 달면서 가거든요. 근데 방향은 계속 우상향이어서요. 이거는 그냥 기회만 잘 타면 괜찮은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지 이주본 부장님이라면 현대글로비스 원래 현대차 그룹 좋아하시는데 어때요 우선순위가? 여기도 지금 현대 위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글로비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흐름을 보인다면 다음 타자는 현대모비스 아닐까. 차라리.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윗꼬리가 좀 아쉽습니다. 네, 윗꼬리가 좀 너무 아쉽고 이 부분을 봤을 때 올라오면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글로비스보다는 저는 오히려 노보 모멘텀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쪽은 모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을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를 통해서 당연히 글로비스, 모비스, 현대차, 정의선 회장까지 당연히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는 받을 건데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로봇과 관련된 로보틱스 부품과 관련된 사업을 해서 수혜를 크게도 볼 수 있는 쪽은 현대모비스가 아닐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따라가기보다 글로비스는 관망을 하시고 차라리 현대차 그룹에서 좀 덜 간 거 선택한다면 모비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돌아가면서 순환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비스보다는 현대모비스 쪽으로 언급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전반적으로 그룹주가 또 힘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지수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4,622선 지나가네요.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눕니다. 고맙습니다.